네,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제가 이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소니 FX30을 출시하자마자 내 돈 내산으로 사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소니 FX30에 대해서 이 렌즈 구성,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드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화면 비율이 뭔가 이상한 것 같죠? 지금은 GH6의 5.7K 죄송합니다. 5.8K 센서의 전체 면적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이렇게 4:3 비율로 촬영도 가능하다.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의 깔끔한 렌즈 구성. 첫 번째로 제가 이 소니 FX30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즈 바로 18105mm 줌 렌즈입니다. 풀프레임 환산으로는 27mm부터 155mm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표준 줌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풀프레임에서는 24-105라는 정말 영상에서 필수적인 렌즈가 있잖아요. 거의 동일한 노선에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 FX30의 줌 레버, 여기 있는 줌 레버를 움직여 가지고 자동으로 파워 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줌이 뭐냐면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하게 되면은 줌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X3도 가능하고 그리고 GV 시리즈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여기 있는 소니 FX30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줌을 할 때 정말 간단하게 촬영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제 풀프레임 24-105 105mm 구간보다는 얘는 155mm 구간이기 때문에 풀프레임의 망원 렌즈의 특정 구간까지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광각으로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망원으로 갈수록 차이가 조금 덜 나기 때문에 155mm까지 쓸 수 있다는 건 크롭 미러리스, 크롭 카메라의 축복이지 않나,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여기 있는 이 렌즈는 고정 F4 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초점 거리든지 간에 밝기의 변화, 노출의 변화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외출을 할 일이 있을 때 데일리 렌즈를 딱 하나만 장착하자고 했을 때는 보통 여기 있는 18105mm를 가지고 나갑니다. 야외에서 촬영하거나 실내에서 촬영할 때 전천후로 모든 걸 다 끝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단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렌즈가 꽤나 큰 편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FX30에 물려서 요 정도 크기지, 다른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 렌즈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바디랑 밸런스가 안 맞을 수는 있다. 렌즈 캡을 안 빼고 있었네요. 요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디지털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구간을 딱딱 맞춰서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최대 망원에서는 최소 초점 거리가 꽤나 긴 편입니다. 웬만한 건 초점을 다 잡고 있긴 하지만 155mm 구간까지 딱 갔다? 그러면 최소 초점 거리가 안 돼가지고 초점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물을 찍을 때는 155mm까지는 다 당겨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환산 27mm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광각에서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브이로그를 많이 하면서 24mm도 조금 답답하다고 하는데, 얘는 27mm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셀프로 자기 얼굴을 찍는다, 셀프로 뭔가를 남기고 싶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얼굴이 꽉 찰 수가 있다. 그래도 두루두루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렌즈인 것 같고, 줌을 하더라도 경통이 나오지 않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좋습니다. 렌즈가 출시된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요 정도 가격대에서 요 정도 성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18105mm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할 렌즈는 바로 여기 있는 10-20mm 초광각 줌렌즈입니다. 제가 연세 광각 렌즈 지름마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광각 렌즈가 한 4개?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찌되었던 소니 크롭 미러리스에서도 광각 렌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있는 10-20mm 렌즈를 샀고요. 무엇보다도 너무나 작은 크기에 정말 아담한 사이즈에 들어갈 건 전부 다 알차게 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줌링, 초점링, 파워 줌을 할 수 있는 레버, AF, MF 버튼, 펑션키 버튼까지 들어갈 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렌즈에서 역시나 여긴 FX30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바디에 있는 줌 레버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 줌 기능을 굉장히 잘 쓸 수가 있고요. 실내로 간다거나 좁은 공간으로 가야 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18105가 아니라 이 1020mm 렌즈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약간 왜곡되어 있는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으로 사진 촬영까지 했었거든요. 독특한 화면까지 표현할 수 있었다. 사진 용도로서도 좋았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손떨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디 떨방으로 이 렌즈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하지만 이게 또 소니 바디 같은 경우는 액티브 IS라고 하나요? 그 디지털 손떨방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진짜 떨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짐벌을 쓰는 것처럼 사용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거의 단점은 약 1.3배 정도 화면이 크롭이 되기 때문에 화각이나 화질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10mm라는 초광각의 짧은 초점 거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구간 아니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크롭 미러리스가 풀프레임 미러리스에 비해서는 배경 흐림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초광각이라고 하는 건 배경 흐림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F4라는 조리개 수치를 가져가다 보니까 드라마틱한 배경 흐림을 가져갈 수 없었다. 이게 가격이 그렇게까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초광각 렌즈를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저거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이 크롭 미러리스에서 초광각 렌즈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1020mm 아니면 11mm f1.8 단렌즈 말고는 선택의 폭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구성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단렌즈고요. 24mm f1.4 GM 렌즈, 일명 이사금이라는 렌즈입니다. 이사금 렌즈. 단렌즈는 일단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는 환경에서 아니면 많은 배경 흐림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단렌즈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사금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환산으로는 35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mm를 쓰게 되면 아기를 찍어줄 때 거리가 조금 멀어져야 하는데 35mm를 쓰게 되면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확실히 이게 배경 흐림이 쫙 들어가니까 이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이래서 미러리스 카메라 쓰는구나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어서 만족을 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손떨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디 떨방으로만 찍더라도 결과물이 조금 어지럽다.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손목만 움직이는 촬영까지는 괜찮은 정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포커스 브리딩이 조금 심합니다. 이 포커스 브리딩이 뭐냐면 초점 거리에 따라서 카메라 화각이 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을 앞으로 뻗었다 들어갔다 렌즈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되면 화면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근데 뭐 단렌즈들에서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야외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이 f1.4 또는 밝은 단렌즈의 배경 흐림과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ND 필터가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팅을 조금 더 잘해야 된다. 근데 뭐 일단 또 이게 영상을 제가 또 주로 촬영하다 보면은 확실히 단렌즈는 잘 안 쓰게 됩니다. 제가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렌즈에 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기동성이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또 이게 단렌즈가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일단은 가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또 마치도록 하고 찍먹 같은 리뷰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